만약 죽어서 지옥 혹은 천국에 가게 된다면, 그리고 그 목적지로 인도해주는 안내자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는 건 별로 특별한 일은 아닐 겁니다. 물론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이 소시민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를 예술이라고 생각하는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마면 이야기는 좀 달라지겠죠. 영화에서 잭은 자신이 12년 동안 벌인 살인사건에 대해서 아주 덤덤하게 고백을 시작합니다. 우연히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자신의 신경을 건드린 여자, 혹은 처음부터 목표물로 정하고 타인의 뒤를 쫓거나 이 중에 가장 최악은 자신의 가족을 죽인 일이겠네요. 비록 한때 사귀었던 여자라고 하더라도 잭에게 연애라는 감정은 거추장스러울 뿐입니다. 이 모든 살인들이 예술이라고 주장하는 잭, 그리고 이에 대한 혐오를 표현하는 안내자 버지. 아마도 이 영화를 보는 대부분의 관객들은 버지의 입장에서 영화를 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만약 그렇게 영화를 보셨다면 감독의 의도가 아주 정확하게 들어맞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건 하나입니다. 살인으로 대표되는 파괴 행위 역시 또 다른 예술이 될 수 있다는 것이요.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요. 그리고 라스 폰 트리에 감독은 잭이라는 페르소나를 내세워서 세상을 향해 자기 자신에 대한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잭은 지극히 반사회적이고 예민하며 오만한 인물입니다. 그는 자신의 행위가 어떤 의미에서 예술이 될 수 있는지 설파하지만 그럴 때마다 버지는 정교하게 가다듬은 반박을 꺼내옵니다. 버지는 감독의 영화를 보는, 정확히는 그의 영화를 싫어하는 평론가와 관객들을 대변하는 존재입니다. 트리에 감독의 영화에 대해서 윤리라는 잣대를 내세우며 라스 폰 트리에 감독의 영화는 너무 비윤리적이다 라는 이야기를 자주 했었던 사람들이요. 이렇게나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 방법을 택한 이유는 영화 바깥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를 영화 안으로 끌고 들어옴으로써 당신들이 뭐라고 말하던 난 내 이야기를 할 거야 라는 의지 표명으로 보입니다. 앞에서 말했던 잭이 감독의 페르소나라고 말한 이유가 이것이에요. 그리고 관객은 버지의 입장에서 그를 공격합니다. 당신은 예술이라는 껍데기를 씌운 채 폭력을 미화한다, 혹은 여성에 대한 혐오감을 영화로 해소하는 것 아니냐 하고요. 이 모든 것들이 감독이 여태껏 들어온 이야기들이지만 그럼에도 감독은 웃으면서 말합니다. 내 영화를 싫어하건 좋아하건 그건 당신들 마음이야. 내가 이렇게 영화를 만드는 건 역시 나의 예술관이지 하고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영화는 그의 기존 영화들에 비해서 그 잔인함에 대한 수위는 살짝 낮춘 느낌입니다. 전작이었던 안티크라이스트를 생각해보자고요. 사람의 성기를 훼손하는 장면을 노골적으로 보여줬었지만 이번 영화는 오히려 그런 잔혹한 장면은 최소화합니다. 마치 이번 영화는 좀 덜 잔인한데 하는 관객들에게 어린아이가 사냥용 소총에 맞아 죽고 여성의 가슴이 도련해지는데 영화에서 자극을 찾으면서 윤리를 논한 거야? 라고 말하듯이요. 이런 잭의 심정을 표현하는 장면은 초반에 등장합니다. 그가 이용하는 냉동창고는 거리 표지판이 부러진 곳에 있어요. 덕분에 완전한 거리명을 다들 몰랐다는 그의 대답은 사람들은 나의 이름과 영화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그것들이 뭘 의미하는지는 모르고 알려고도 하지 않아 라고 하는 자조적인 고백이기도 합니다. 영화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상징은 빨간색입니다. 초반에 등장하는 잭의 벤이나 자동차용 공구, 자신들의 가족들과 쓰고 있던 모자, 이전에 사귄 여자와 가지고 놀던 장난감 전화기, 마지막으로 그가 입은 가운까지 굉장히 사소한 부분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이 모든 것은 잭의 욕망을 위한 도구 혹은 그에게 내재된 충동을 의미하는 것 아닐까 싶어요. 이제 서론은 끝났으니 각 스토리에서 잭의 행동과 대사들이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 잭은 운전을 하며 가던 도중 자신에게 도움을 청하는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잭은 그런 그녀가 귀찮은 기색이 역력하네요. 심지어 계속 애원하길래 태워줬더니 한다는 말이 자신이 실수했다며 그를 연쇄살인범으로 의심을 합니다. 딱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작 도움을 받아놓고 계속해서 잭에게 무례를 범하는 여자. 간단히 말해서 결국 여자는 죽게 됩니다. 그녀가 말했던 대로 잭으로 얼굴을 내리쳐서 살해하죠. 여기서 중요한 건 방향성이에요. 잭은 처음부터 자신은 바쁘다며 그녀를 거부했어요. 그녀의 존재 자체가 라스 폰 트리에 감독의 의지를 방해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특히나 이 사건이 다른 사건들과 다른 점은 계획적이었던 다른 사건들과 달리 이 사건만 유일하게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일부러 가장 이질적인 사건을 앞에 배치하면서 앞으로 벌어질 스토리에서 자신이 어떤 심정으로 이 영화를 만들었는지 일종의 의지 표명을 한 것은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첫 살인사건 이후 글렌 굴드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 그가 창조해낸 예술과 나의 영화 속 예술 또한 차이가 없다는 걸 말하고 싶었던 건 아닐까 싶어요. 두 번째 살인에서 잭은 좀 더 개인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강박증과 자기 자신이 가진 오만함, 감정기복 등등은 감독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나열이죠. 그리고 자신이 죽인 사람들의 시신을 사진으로 찍고 그걸 지역 신문사에 자신의 손으로 보냅니다. 스스로를 교양살인마라고 칭하면서 말이죠. 아마 누구보다 감독 자신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자신이 어떤 영화를 만들 때마다 한쪽에서는 그를 향해 야유하고 비난하며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저 감독 영화는 왜 항상 폭력적이야? 라는 식으로요. 물론 그런 비난받을 만한 내용이나 장면을 안 넣으면 되겠지만 감독의 입장에서 보자면 영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필요하니까 넣은 장면이고 이런 비난도 기꺼이 감수하겠다가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자신이 이런 영화를 만드는 이유는 영화에 등장하는 짧은 애니메이션에서 잘 나타납니다. 라스 폰 트리에 감독은 실제로도 온갖 신경증을 달고 살아요. 그 고통을 잊는 방법은 바로 영화를 만드는 것이며 애니메이션 속 남자의 앞쪽에 생긴 그림자는 영화 제작 이후 본인이 느끼는 충족감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등 뒤로 날아오는 무수한 비판을 고통에 비유하고 있어요. 어쩌면 이런 것들이 그가 영화를 만들게 하는 원동력이 될지도 모를 일이겠네요. 감독은 잭의 첫 살인에서 기술공이라는 대사를 통해서 영화를 만드는 기술자, 즉 자기 자신이 감독임을 상기시키고 후반에 나치가 세계 2차 대전에서 사용한 슈터카 전투기를 하나의 예술작품이라고 칭송합니다. 기술자의 입장에선 목적과 수단, 명분 등등을 떠나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낸 부분이 예술적이며 이런 부분이 자신이 만들어내는 영화라는 이름의 예술과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감독 본인의 영화가 일반 사람들에겐 받아들이기 힘든 상당히 거북한 장면들도 많고 꽤나 염세적이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도 사실 이상한 건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이 영화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됐던 부분인 자신의 가족을 살해하는 장면을 짚어봐야 할 것 같네요. 이 장면은 명백하게 비윤리적인 장면입니다. 당연히 감독 본인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만약 이게 헐리우드 영화였다면 엄청난 논란과 함께 극장에 걸리는 것조차 굉장히 어려웠겠죠. 하지만 감독은 일부러 그런 금기에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금기라는 건 세상이 만들어낸 도덕적, 윤리적 가치관에 따라서 정립되는 추상적 개념이니까요. 마치 보란듯이 까마귀들의 시체와 어린아이의 시신을 전시하고 나의 행동이 아닌 작품을 봐달라 라고 말하는 건 작게는 전작 도그빌에 대한 자기 변호이자 내가 만들어낸 영화의 전체 맥락을 봐달라 라는 호소입니다. 이와 연결된 이야기가 바로 네 번째 사건에서 드러납니다. 잭이 예전에 사귀었던 자신의 애인을 죽이기 전 하는 말은 감독이 지겹도록 들었던 여성 혐오주의자다 라는 말에 대한 반론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혹은 그가 어둠 속의 댄서를 촬영 후에 주연 배우였던 비오크와의 트러블에 대한 이야기도 의미하지 않나 싶긴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의혹에 그친 이야기일 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내가 남자라서 내가 남자로 태어난 것이 잘못이냐, 난 그냥 영화를 만들 뿐이야 라는 감독의 한맺힌 목소리로도 들리기는 합니다. 물론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건 이 영화를 보는 관객 개개인의 문제이지만요. 감독의 염세적인 성향은 이번 영화에서도 등장합니다. 그는 블레이크의 시를 거론하며 자연의 본성은 악이라고 합니다. 약육강식의 법칙이 지배하는 자연이야말로 악의 총체이며 이는 전작 안티크라이스트의 대사에서도 등장했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말한 금기라는 건 감독에게 있어서 정말 무의미한 것에 지나지 않아요.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영원히 기억될 수 있다면 그만한 영광은 없을 테니까요. 초현실주의로 유명한 지지스와프 백신스키의 그림이 단순히 아름다워서 예술이 됐을까요? 한국에선 3번 보면 죽는 그림이다 뭐다 할 뿐인걸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미의 기준은 그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포도를 숙성시켜 와인을 만들듯이 그에겐 죽음과 부패라는
사람들이 마주하기 싫어하는 것조차 관점에 따라서는 하나의 예술이 될 수 있다고 말할 뿐이죠. 제가 커뮤니티에 쓴 언더 더 스킨 리뷰에서 말한 것처럼 예술은 세상을 분해하여 작가의 예술관으로 재건축하는 것이고, 세상의 보편적 가치를 담아내는 그런 예술은 감독 본인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종교라는 부분에 있어서 무엇보다 부정적이에요. 그런데 감독 본인의 성향을 보면 그럴 만도 합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그는 인간과 자연의 본능은 애초에 악하다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인위적으로 이런 본성을 통제하는 종교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여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문자를 통해 기록을 하고 그걸 통해 선악의 경계를 만들어 왔다는 버지의 대답에 잭은 오히려 종교가 인간을 망쳐왔다 라는 신성 모독급 대답을 내놓습니다. 물론 이건 종교에 대한 감독 개인의 생각이겠죠. 그리고 영화의 거의 막바지에 다다라서야 냉동창고에 열리지 않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이는 여태껏 꿋꿋하게 자신만의 길을 걷던 감독의 내면, 그리고 그 안에 존재하는 예술관을 의미합니다. 이 안에 자신이 원하는 집을 만들고 나서야 그것이 나의 예술관이며 앞으로도 이런 집을 만들 것이다 라는 의지를 만천하에 밝힌 건 아닐까 싶었어요. 잭은 결국 지옥으로 가게 되지만 사실 그건 딱히 의미가 있는 건 아닐 겁니다. 감독에게 내세는 알 바 아니니까요. 염세주의자가 천국과 지옥을 신경 쓴다는 건 오히려 넌센스에 불과할 뿐이죠. 감독에게 중요한 건 영혼과 육체가 공존하는 현실이 자신의 예술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니까요. 그럼에도 감독은 자신의 페르소나인 잭을 결국 지옥으로 밀어버리는 결정을 내립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당당하게 자기 주장을 내세웠으면서 왜 엔딩에는 잭이 지옥에 가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감독에게 중요한 건 현실입니다. 현실에서 자신의 예술을 위한 영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또한 그의 영화는 현실을 은유하는 예술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향해서 세간에서 날아오는 오해들, 단순히 염세적이고 자극적인 영화만 만드는 감독이라는 오해에 대한 자기 변호를 위해서 자신의 손으로 직접 잭을 지옥에 밀어버린 것 뿐이에요. 잭이라는 캐릭터는 이 영화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얼핏 보기엔 궤변과도 같은 말을 늘어놓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뭐라고 한들 캐릭터는 그저 캐릭터에 불과할 뿐이며, 나는 내 방식의 영화를 계속해서 만들 것이라는 자기 변호로서 이런 엔딩을 선택한 건 아닌가 싶어요. 누군가에게는 분명 이해할 수 없고 더 나아가서 굉장히 불쾌한 영화라는 건 맞는 영화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바로 나 자신이며 앞으로도 계속 이런 영화를 만들 것이라고 웃으면서 자신의 철학을 가다듬는 사람이 라스 폰 트리에 감독입니다. 그의 영화를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건 모두 개인의 몫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는 자기 자신이 죽을 때까지 이런 영화를 만들면서 어딘가에서 웃고 있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전하면서 저는 이만 오늘의 가이드 마치겠습니다. 이상 가이드 B였습니다. 감사합니다.